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급작스럽게 리플 XRP가 급등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에서 첫 XRP 신탁 상품을 출시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3시간 전에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는 중요한 실제 사용 사례를 가진 프로토콜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 XRP는 몇 초 만에 완료되는 국경 간 결제를 통해서 기존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당 트러스트는 ETF와는 달리 미국 SEC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클로즈드 엔드 펀드입니다. 그래서 특정 투자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면 규제 제한이 적은데요. 그렇지만 규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XRP 트러스트가 ETF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는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트러스트의 ETF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따라서 XRP를 역시 이를 위한 행보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 SEC가 리플을 기소했을 때 XRP를 상장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XRP 상장을 뛰어넘어서 XRP 트러스트 펀드까지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미국 SEC가 항소를 하든 안 하든 XRP는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하나는 XRP가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투자 가치로서도 고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해당 소식에 대해서 미국과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XRP의 경우에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X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XRP 가치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혁신 비즈니스를 위해서 힘들더라도 갈 길을 가는 것이 리플이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동시에 투자자의 기대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영국의 대형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올 연말까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에 의하면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은 12만 5천 달러까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7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5만 달러 차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시작점이 한화로는 6,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시작점 이후에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누가 되든 비트코인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긍정적 전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8월, 9월 비트코인이 약세이고 또 4분기에 강세를 띄었다는 점, 그래서 10월부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대거 유입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해당 분석과 함께 세계의 통화 정책, 특히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행보도 함께 관찰하셔야지 엔캐리 트레이드 복병으로 인해서 뒤통수 맞는 격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업계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시장 내 일상적 금융활동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 2,500명 암호화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9%가 법정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했다라고 답했고요. 또 약 39%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정부 간접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선호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제도 베타 테스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시장에 있어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공화당 최고 의원인 짐 도더 그리고 패트릭 맥켄리, 제임스 코머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채용 관행에서 정치적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패트릭 맥켄리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등에 의하면 SEC가 임원 채용 시에 본인과 같은 정치 성향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기관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에 사법부 등은 SEC에게 2021년 4월 이후에 기관 내 임원 채용이나 해고 관련된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의 근거 시작은 SEC의 트레이딩 및 시장 담당 이사였던 하우상 주가 자신이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다라고 밝힌 이후에 그 후에 6개월 후에 고용되었다는 것으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올바른 위치란 바로 겐슬러와 현 바이든 정부의 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법부 등으로부터 게리 겐슬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던 버추 파이낸셜 CEO는 안타깝게도 놀랍지 않은 일이다. 겐슬러는 시장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열망보다도 정치에 더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반복해서 그동안 말했는데 바로 그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겐슬러 의장의 해임 루머가 이런 조사로부터 비롯된 루머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공화당 쪽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겐슬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간차를 두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즉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데이터라는 것이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이 9월 50bp가 아닌 25bp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데 참고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